611번입니다. 자, 다음의 식을 만족시켜 줄 때, 자, 자연수 A, B, C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먼저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역수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역수, 들어봤죠, 그죠? 역수는 어떤 분수 A분의 B가 있을 때, 이 수에다가 무엇을 곱해주면 1이 되나요? 무엇을 곱해줘야지 1이 되죠? 바로 B분의 A를 곱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 A분의 B와 B분의 A는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두 수를 곱해서 1이 되면 1이 될 때 그 두 수는 서로 역수 관계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여기서 A분의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A분의 B는 이 곱하기 B분의 A가 이항하면 자, 나누기 B분의 A가 되고 곱하기 A분의 B가 되죠. 근데 그것을 그냥 나누기 형태로 생각한다면요. 바로 여기에 예를 들어 1 나누기 B분의 A가 되겠죠. 그죠? 물론 얘를 곱하기 A분의 B를 고칠 수 있는데 얘를 그냥 1 나누기니까 자 1이 바로 분자에 들어가고 B분의 A가 뭐에? 분모에 들어가겠죠. 그죠? 따라서 이 A분의 B라는 것은 B분의 A분의 1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바로 이 A분의 B는 바로 뭐로 적을 수 있다? 자, B분의 A분의 1로 적을 수 있다는 거 하나 명심하십시다. 합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분의 17이라는 분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요 가분수죠. 그죠? 자, 이 가분수를 여러분들 대분수로 고치면 여러분 얼마가 됩니까? 대분수 기억나나요? 5와 3분의 1이 되죠. 이거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나요? 분자를 분모로 나누었죠. 그죠? 그럼 3호 어떻게 되고 15가 되고 나머지가 2가 되죠. 쏘리 미안합니다. 여기가 나머지가 2가 돼야 되죠. 되나요? 자, 이럴 때 이 몫이 바로 분자에 들어가고 쏘리 자연수 부분에 들어가고 요 나머지가 바로 어디에 들어간다? 분자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 얘는 뭡니까? 5와 3분의 2가 곱해진 것이 아니고 5와 3분의 2가 바로 뭐한 것이다? 더해지는 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요 원리 두 개를 생각하면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놈이 분의 1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21분의 16과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21분의 16을 가지고 21분의 16을 가지고 이 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분자가 1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 식을 방금 했는 요 놈을 이용하여 그죠? 분자가 1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뭐로 고칠 수가 있나요? 자, 16분의 25로 21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그럼 요 형태와 똑같네요. 그러면 요 안에 부분이 바로 얼마가 되는 것이다? 요 부분이죠. 바로 16분의 21이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얘를 고쳐볼까요? 바로 16분의 21을 바로 뭐로 나타낸다? 대분수 형태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 21 나누기 16을 하면 되니까 자, 몫은 1이 되고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16분의 21은 바로 1 플러스 몫이 1이니까 1 플러스 16분의 5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A가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요 16분의 5랑 누구랑 여기 있는 요 부분과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또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를 다시 1 플러스 듣고 얘를 다시 이 형태로 나타내면 되겠죠. 바로 5분의 16분의 1로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분수를 분자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분모에 요 놈에 바로 무엇을 적어주면 된다? 역수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분모에 역수를 적어주면 된다는 거. 그럼 이 형태가 되나요? 그럼 다시 여기가 5분의 16이니까 16 나누기 5를 하면 5, 3, 15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5분의 16이 바로 이 여기 있는 이 5분의 16이 이 5분의 16이 여기로 말하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자, 분자 1 플러스가 되고 여기도 지금 1이 되죠. 그죠? 그러면 5분의 16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몫이 3이니까 3 플러스 바로 5분의 1이 되겠죠. 5분의 1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되고 요 3이 바로 뭐가 되고 B가 되고 이 5가 바로 뭐가 된다? C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A와 B와 C를 다 곱하면 1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어서 바로 정답은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A분의 B를 바로 분자를 1로 만들려면 바로 역수를 분모에 적어주면 되고 맞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이렇게 고치는 방법을 알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한 번만 연습해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612번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23분의 79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내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 A 플러스가 되어 있으니까 먼저 얘를 바로 대분수 형태로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79에서 79를 바로 뭐로 분자를 23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몫이 얼마 되겠습니까? 3이 되겠네요. 그러면 69가 되고 자,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여기에 23분의 79라는 것은 몫이 3이니까 3 플러스 자, 분모는 23이 되고 분자는 나머지 10이 되겠네요. 그죠? 되겠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A 값을 얼마로 끝났습니까? 3으로 끝났네요. 그죠? 그럼 요게 바로 또 뭡니까? 분자가 1이니까 요 놈을 분자를 1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식을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3 플러스 자 분자를 1로 바꾸어 주면 23분의 10을 역수 형태로 10분의 23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되겠나요? 그럼 여기는 10분의 23이 바로 이 부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요 부분이 10분의 23인데 요 부분도 또 대분수 형태로 나타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 플러스 자 분자는 1이고 10분의 23이니까 23을 뭐로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10으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3이 되니까 2 플러스 뭐죠? 10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2가 바로 뭐가 되나요? B가 되겠죠. 자, 다시 이 10분의 3이 이제 뭐가 되나요? 이 10분의 3이 이 부분이 되겠죠. 10분의 3이 이 부분이 되니까 그죠? 다시 한번 이놈을 자 분자 1을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놈을 분자 1을 만들어 보면 3 플러스 자, 여기 분자는 1이고 여기 2니까 2 플러스 분자를 1로 만들어 버리면 얘가 3분의 1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요 놈의 또 역수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이거는 다시 한번 3 플러스 자 분자 1이고 여기 2 플러스가 되죠. 2 플러스 자 1이 되고 3분의 10을 다시 대분수로 만들어주면 10 나누기 3이 되어서 3, 3은 9 나머지 1이 되죠. 따라서 자연수 3이 여기 들어가고 3과 바로 3분의 나머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형태에서 바로 요 3이 뭐가 되고 A가 되겠네요. 2가 뭐가 되고 B가 되고 바로 3이 바로 뭐가 된다? C가 되고 여기 있는 3이 바로 D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은 바로 A 3이고 B는 2가 되고 C도 3이고 D도 3이죠. 따라서 정답은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해보면 몇 번만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613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45분의 59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내라고 하니까 일단 대분수 형태를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59 나누기 45죠. 59 나누기 45를 하면 한 번 더 가죠. 그죠? 45가 되고 자, 나머지는 1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있는 자, 45분의 59라는 것은 자, 몫이 1이고 자, 분모는 45죠.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14가 되겠네요. 따라서 A의 값은 1이 되겠죠. 그럼 이 뒤에 있는 전체가 바로 45분의 14잖아요. 근데 분자가 1이니까 얘는 1 플러스 분자를 1로 만들어주면 45분의 14를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 플러스 자, 이 45분의 14분의 45를 이 형태로 나타내야 되겠죠. 45 나누기 14를 하면 되겠네요. 자, 세 번 하면 얼마죠? 42가 되어서 나머지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3과 바로 1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다시 14분의 3이 바로 이 형태가 되니까 또 분자를 1로 만들어 주려면 1 플러스 1이고 3 플러스 이 부분은 자 3분의 14분의 1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위로 올라갈게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자 분자에는 여기 1이 있고 그리고 3 플러스 자 여기도 1이고 3분의 14를 또 바꾸면 되겠죠. 14 나누기 3을 하면 3, 4, 12가 되어서 나머지가 2가 되겠네요. 4와 3분의 2가 되겠죠. 4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그죠? 1 플러스 자 분자 1이 되고 여기 3이 되고 플러스에 또 1이 되고 4 플러스에 얘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은 어떻게 3분의 2죠. 3분의 2니까 바로 분자를 1로 만들어주면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2분의 3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대로 2분의 3은 여러분들 어떻게 바꾸면 돼요? 바로 1과 2분의 1로 바꿔줄 수가 있겠네. 그죠? 2분의 3이니까 그죠? 2분의 3은 1과 2분의 1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A 3이 바로 B가 되고
4가 C가 되고 1이 D가 되고 2가 바로 E가 되겠네요. 따라서 A, B, C, D, E란 말은 모두 다 곱해달라는 말이니까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런 곱하나 마나 따라서 64, 2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한 세 문제 풀어봤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제 614번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1학기 때도 조금 해봤던 문제인데, 그죠?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0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기억납니까? 요 형태와 지금 x제곱과 x제곱분의 1이라는 역수가 나와 있죠. 그죠? 3x도 요 x를만 바라본다면 x분의 1의 역수가 나와 있죠. 따라서 이 형태는 x와 x분의 1의 꼴이 나와야 되니까 이 식을 양변을 뭐 어떻게 한다? 기억나나요? 양변을 x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문자로 나눌 때는 조심해야 되죠. 맞습니까? x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만약에 if x가 0이라면 이 x가 0은 이 2차 방정식에 뭐가 되어야 된다? 근이 되어야 되죠. 사실 x자리에 0을 대입해보면 0-0 플러스 1이 되어서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x 이퀄 0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다, 근이 아니다? 근이 아니죠. 따라서 x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양변을 x로 나누어 줄 수가 있죠. 양변을 x로 나누면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여기는 뭐가 됩니까? x로 나누면 x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우변도 x로 나누니까 x분의 0은 0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봤던 x 플러스 자 x분의 1은 마이너스 3이 이항하여 플러스 3이라는 이런 식을 하나 찾아내죠. 맞습니까? 요식을 가지고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1학기 때 조금 연습해 봤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나요? 요렇게 두 개 묶어주죠. 요렇게 두 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묶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를 3으로 묶어주면 돼요. 3으로 묶어보면 x고 여기가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얘가 벌써 역수의 합이 3이니까 얘는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값만 알면 끝나겠네요.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다 1학기 때 정리했는 건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지금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a 마이너스 b의 제곱 형태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다 알고 있잖아요. 앞에 거 제곱, 뒤 거 제곱 있잖자. 근데 여기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즉 a 자리에 x가 들어갔고 b 자리에 x분의 1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x와 x분의 1은 바로 무슨 관계입니까? 역수관계죠. 역수관계. 자, 앞에 거 제곱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뒤에 거 제곱 어떻게 되죠? x제곱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x분의 1의 제곱은 x제곱분의 1이죠. 이 짠짠하면 자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바로 요 x가 뭐가 됩니까? 약분이 되죠. 그죠? 따라서 요 놈의 정리식은 요게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플러스 2까지만 처리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 짠짠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세제곱. 자, 그럼 앞에 거 세제곱,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이죠. 뒤에 거 세제곱. 맞나요? 자, 그리고 플러스 3 짠짠 맞죠? 3 짠짠 맞죠? 3x x분의 1을 하면 이게 약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곱은 그대로 놔두고 그죠? 맞죠? 곱은 약분이 돼서 1이 되니까 바로 여기에 x 플러스 x분의 1을 한 번 더 적어주면 되겠죠. 되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도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이 되죠. 3 짠짠하면 마이너스 3x x분의 1이 돼서 약분되죠. 그리고 한 번 더 뺏겨주면 되겠죠. 이 형태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이제 뭘 알아야 됩니까? 변형 공식도 알아야 되겠죠. 변형 공식. 자, 먼저 제곱은 여러분들 합의 제곱의 합이잖아요. 제곱의 합은 맞나요? 제곱의 합은 합의 여기 합이 되겠죠.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곱이 얼마 됩니까? 1이 되죠. 맞습니까? 저 요식을 바라보면 되겠네요. 요식은 요거는 바로 요 플러스 2가 뭐 하면 됩니까? 이항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차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플러스 2배의 곱이다. 곱은 1이니까 얘가 바로 이항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또 합의 제곱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이니까 곱은 어떻게 됩니까? 1이 되잖아요. 그죠? 맞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이쪽 세제곱 가지고도 공식이 나오죠. 변형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x 자 다시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즉 세제곱의 합이죠. 세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은 합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배의 합곱이죠. 합곱. 합곱. 곱은 1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은 바로 차의 세제곱에서 플러스 3배의 이런 형태로 차가 되겠죠. 요 식에서 요것만 놔두고 그죠? 맞죠? 요놈과 요놈을 각각 뭐 하면 됩니까? 이해하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돌아와서 요 내용을 꼭 여러분들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값은 얼마로 끝났어요? 합이 3으로 끝이 났죠. 자, 그러면 얘만 찾으면 되겠네요. 얘가 바로 뭡니까? 제곱의 합이죠. 바로 요 식이 되겠네요. 제곱의 합이잖아요. 제곱의 합은 어떻게 된다?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곱이죠. 합이 얼마죠? 합이 3이니까 합의 제곱 9에서 마이너스 2배의 곱인데 곱은 역수니까 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놈은 7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부분은 7, 뒤는 요 3과 3을 곱해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9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변형 공식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적어보고 반드시 선생님처럼 숙지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615번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뭐가 나왔죠? 제곱의 합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뭐? 제곱의 합이죠. 제곱의 합. 자, 제곱의 합이 14로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뭐가 됩니까? 세제곱의 합이죠. 세제곱의 합. 자, 세제곱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도 했지만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이 세제곱의 합이니까 어떻게 되죠? 합의, 여기 합이죠. 합의 세제곱의 마이너스 3배의 합 곱은 1이죠. 요 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 말은 바로 누굴 구해야 됩니까? 합을 구해줘야 됩니다. 합. 합을 어디서 구하느냐?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바로 요 놈이 지금 제곱의 합이잖아요. 그죠? 제곱의 합은 어떻게 되죠?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 곱이니까 곱은 1이죠. 그죠? 여기서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마예요? 14죠. 14고 내가 찾는 것은 요 합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 놈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따라서 요 합의 제곱이 얼마 됩니까? 합의 제곱은 16이 되고 따라서 요 합은 얼마가 되죠? 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그죠? 맞나요? 어떤 수의 제곱이 16이 되면 그 어떤 수는 바로 16의 제곱권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근데 x가 양수죠. 그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죠. 따라서 합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 합은 바로 4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 선생님이 x 더하기 x분의 1을 지금 다 적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적지 말고 이 자체를 바로 뭐로 표현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굳이 이것을 다 적을 필요 있나요? 적을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합이 얼마다? 4를 찾아냈습니다. 되겠나요? 그럼 얘는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4가 되겠죠. 물론 64에서 12를 빼도 되지만 4로 묶어주면 4의 제곱이 16이고 빼기 3이 되겠네요. 따라서 4 곱하기 13이 되어서 바로 정답은 얼마가 된다? 5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겠어요. 자, 616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3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요 x 더하기 x분의 1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요 놈하고 요 놈이 좀 역수관계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역수관계죠. 요 놈하고 요 놈하고도 역수관계입니다. 사실 요 역수관계끼리 여러분들 생각해도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얘보다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합니다. 자, 지금 이 식은요, 우리가 양변에 x를 곱할 수가 있나요? 이 식을 양변에 x를 곱할 수가 있어요. 양변에 x를 곱하면 자, 앞에는 x 제곱이 되고 여기 x 곱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우변에서 x를 곱하면 마이너스 3x가 되니까 사실 얘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꼴 0. 자, 여러분들 요식과 요식은 여러분들 같은 식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x와 x분의 1을 더한 것은 마이너스 3이지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계산한 것은 항상 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요. 이 두 식이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식을요. 자, 공통적으로 x의 3n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x의
3n 플러스 2제곱은 x의 3n 제곱 곱하기 x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수 법칙이죠. 그죠? 밑이 같으면 지수를 더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수 법칙인데 지수 법칙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더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죠. 그럴 때는 곱하기로 연결해 주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거꾸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이 밑이 같으니까 지수를 더하면 같은 식이 되겠죠. 따라서 얘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3n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요 식이 바로 x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곱해버리면 x의 3n 플러스 2제곱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앞에 3이 있고 x의 3n 제곱이니까 이번에는 x의 3n 플러스 1도 마찬가지로 x의 3n 제곱 곱하기 x 형태로 곱하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지수가 1이니까 더해버리면 3n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바로 3배의 x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x의 3n 제곱은 다 묶여졌으니까 여기는 상수 1이 남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요 값이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 식이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분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통분모를 뭐로 생각하자? 공통분모는 얘는 x 3n 제곱이고 얘는 x 3n 제곱에 x를 하나 곱해주는 거고 얘는 x 3n 제곱이다. x 제곱을 곱했으니까 바로 x 3n 플러스 2제곱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그럼 이 x 3n 제곱은 x 3n 플러스 2제곱이 되려면 얼마가 더 곱해져야 되죠? x 제곱이 곱해져야 되니까 분자에 x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플러스 자, 3배가 있고 자, x의 3n 플러스 1제곱은 3n 플러스 1제곱은 x 3n 제곱 플러스 1인데 요 x 3n 플러스 2제곱은 x가 2개 있고 여기는 x가 1개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x를 하나 더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3x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마지막은 그대로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가 그대로 1이 되면 되겠죠. 요 세 개의 분수를 통분했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자가 바로 얼마가 되나요? 0이 되죠. 요 형태니까. 맞습니까? 요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그럼 앞에 것도 0, 뒤에 것도 0이죠. 분자가 0이면 이 자체가 그대로 0이 되잖아요. 그죠? 분모는 상관없이 분자가 0이면 0이죠. 그리고 얘는 0과 x의 3n제곱 곱했으니까 얘도 0이죠. 따라서 정답으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형태가 나왔을 때, 이 형태가 나왔을 때 양변을 x로 나누어서 이 형태로 역수 형태로 다 바꾸어 주지만 반대로 이 형태가 나왔을 때 양변에 x를 곱해서 이런 형태로도 바꾸는 걸 꼭 생각합시다. 그리고 x의 3n 플러스 2제곱은 x의 3n 제곱 곱하기 x 제곱으로 x의 3n 플러스 1제곱은 x 3n 제곱 곱하기 x로 나타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요 앞에 부분은 x의 3n 제곱을 묶으면 이 자체가 여기는 x 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3의 x가 있어야 되고 얘는 1이겠죠. 따라서 제로고 얘는 통분할 때 x 3n 플러스 2제곱으로 통분하면 얘는 x제곱이 돼 있어야 되니까 분자에 x제곱을 곱해주고 이거는 x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x의 3n 플러스 2제곱은 x의 3n 플러스 1제곱과 바로 뭡니까? x가 곱해지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x가 하나 더 필요하니까 3x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상수 그대로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제로, 분자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